네, 안녕하세요. 제가 금주에 소개해드릴 배우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유립스에서 발표가 된 이제 리즈닝 모델들이 번역 평가에 있어서도 어떤 성능을 내줄 수가 있는가와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존재하는 어떤 문제점들이나 한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리즈닝 모델들이 더 좋은 트랜스레이션 이벨리에이터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그래서 기계 번역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잡한 단계적 리즈닝을 요한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요즘 이제 번역 평가에 있어서 대세가 되고 있는 이제 이후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 MQM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좀 부각되어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기계 번역이 단순하게 어떠한 그 하나의 쿼리를 보고 답변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기계 번역에 있어서 소스가 되었건 아니면 뭐 레퍼런스가 되었건 이러한 참고할 만한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그 번역 결과가 비슷한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점수를 내야 하는 점에서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즈닝을 요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리즈닝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그 라지 리즈닝 모델 LLM이 뭐 어떤 식으로 기계 번역의 평가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지 리즈닝 어빌리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통보되지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 연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진행을 한 실험 같은 것들, 그 LLM이 어떤 식으로 기계 번역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 관련해가지고 이 실험의 진행된 그런 세팅 같은 거에서 설명드릴 때 아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배경 지식, 이 MQM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MQM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스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방향이 된 타겟이 존재가 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뭐 단순하게 0에서 1점 사이에 뭐 결과 점수를 내놓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점수가 나오기까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 농구라고 하는 거를 베이스볼에 대해서 번역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때 원래 야구가 돼야 되는데 농구라고 잘못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에러스펙 농구가 존재를 하고 그게 뭐 얼마 정도 세버한지 뭐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하다라고 하면 이런 크리티컬, 메이저,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이 에러 스팬에 대해서 심각한 정도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심각한 정도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총점에서 점수가 까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번역 퀄리티에 대한 점수가 부여가 되게 되는 방식이 MQM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MQM 방식을 LLM에서 저지에도 임플리멘트를 하려고 한뭐 젠바 MQM 같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도 이런 젠바 MQM의 방식을 차용을 해가지고 리즈닝 모델들에게 이런 젠바 MQM 방식을 시도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기계 번역의 평가를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들이 이어지는 페이지들에서 소개되는 결과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기계 번역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제 인풋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뒷페이지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인풋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소스, 레퍼런스, 조인트라고 하는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소스 같은 경우는 뭐 타겟 이제 번역의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하에 집중된 대상이니까 어떤 세팅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소스 같은 경우는 이 원문이 된 소스가 존재하는 뭐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 번역 대상이 되는 언어랑 같은 언어로 그 인간 전문가가 가장 완벽하게 번역을 해놓은 골든 레퍼런스 그런 번역 결과가 이제 레퍼런스로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예를 들고 쫑테라고 되어 있는 세팅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가용한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는 경우, 보게 되는 부분은 그 기존의 선행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LLM 머신 트랜스레이션 이밸류에이터에 있어서 존재하는 어떤 한계가 이 lost in the source라고 하는 현상이 존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대. 이 소스를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소스 정보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레퍼런스 정보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레퍼런스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는 라지 리즈닝 모델에 있어서는 그 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소스 정보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작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레퍼런스 정보를 좀 중요시 여기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야기가 된 모델의 크기랑 상관없이 LLM을 이제 머신 트랜스포테이션 이밸류에이터로 쓰게 되었을 때 소스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과 좀 대조되는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리즈닝 모델들이 그래서 머신 트랜스레이션 이밸류에이터로서 사용이 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좋은 머신 트랜스레이션 이밸류에이터가 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한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뭐 이런 그 에러들이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지 않다라고 많이 그 측정을 한 그런 결과를 낸 상황에서도 좀그 심각한 에러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에러를 좀 많이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그 멀쩡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좀 에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한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지적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 어쨌든 그 평가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 지금 주어진 이 태스크 자체의 어려운 정보와 상관없이 항상 그런 띵킹 버젯에 대해서 할당을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비슷하게 할당을 하더라. 그러니까 뭐 좀 더 쉬운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더 리즈닝을 더 하거나 아니면 그 좀 더 평가하기가 어렵다,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제 버젯을 좀 더 할당을 해서 리즈닝을 더 오래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리즈닝 모델의 장점인데 그런 것들이 이 머신 트랜slation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을 하고 이런 리즈닝 모델들이 좀 더 머신 트랜slation 이밸류에이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방법인데 Think MQM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소스가 있고 트랜스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라벨링 해놓은 그런 MQM 기반으로 라벨링을 해놓은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모델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 이제 번역 결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이베이에이션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이 평가를 하는 그 중간 그 트레이스 리즈닝 트레이스를 생성해달라고 한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테틱하게 그 이베이에이션 하는 리즈닝 트레이스를 써놔가지고 모델에게 이제 파인 튜닝 SFT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SFT를 진행을 해주는 NQM을 거친 모델들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머신 트랜slation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성능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성능이라 하면 사람이랑 얼마나 그 머신 트랜slation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온라인 되느냐를 보건데 이런 성능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발전이 나타나게 된다.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까지.